지금 한국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이 하나 있죠. 바로 공무원 정년을 연장해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퇴직 나이를 60세에서 65세로 바꾸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우리 세금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청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지,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일하는 방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는 정말 거대한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논의는 바로 이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세에 은퇴했는데 그동안 기댈 곳이라고 생각했던 연금은 5년 뒤에나 나온다. 여러분이라면 이 소득이 뚝 끊긴 5년, 이 막막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수많은 공무원들이 곧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소득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죠. 월급이 들어오던 통장은 멈추고 연금이 들어올 통장이 이어지기까지 소득이 정말 절벽처럼 뚝 떨어지는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절벽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2015년에 정부가 미래의 연금 고갈을 막겠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했거든요. 그 결과 퇴직 나이는 60세 그대로인데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만 점점 늦춰지게 된 거죠. 보세요. 2033년이 되면 퇴직하고 나서 무려 5년이라는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일부 사람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불과 10년도 안 남았죠. 2032년이 되면 이 소득 절벽을 직접 겪게 될 공무원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10만 명이면요,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 전체가 소득 없이 지내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눈앞에 거대한 소득 절벽이 다가오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겠죠? 당연히 현장에서는 이거 해결해달라 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가장 직접적인 해법이 바로 정년 연장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사회 내부 여론을 들여다보니까요. 와, 정년 연장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입니다. 한 설문조사를 봤더니 무려 4명 중 3명, 그러니까 75%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어요. 그만큼 이 소득 절벽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크다는 걸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게 나이 드신 분들만 찬성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인용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20, 30대 젊은 공무원들의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어요. 요즘엔 뭐 결혼도 늦게 하고 생애주기 자체가 뒤로 밀리다 보니까 젊은 세대 역시 더 길고 안정적으로 일하고 싶어 한다는 분석이죠. 자, 그럼 75%가 원하니까 그냥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이 정년 연장이라는 해결책 앞에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하나 버티고 있어요. 바로 비용 문제입니다. 가장 큰 벽은 역시 돈, 재정 부담이죠. 국회에서 분석을 해봤더니 그냥 정년만 65세로 5년 늘리면요, 2031년 딱 한 해에만 추가로 드는 인건비가 무려 16조 6천억 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그해 공무원 전체 인건비의 3분의 1이 넘는 돈이에요. 정말 엄청나죠. 결국 논쟁은 딱 두 가지 걱정으로 모아집니다. 한쪽에선 아니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국민 세금으로 메꾸자는 거냐? 하고 묻고, 다른 한쪽에선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늘려주면 우리 청년들은 어떡하냐 하면서 세대 갈등을 걱정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질문에 제대로 답을 못하면 이건 뭐 사회적 합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 딜레마를 풀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요? 이제부터는 막연한 갈등 얘기 말고 데이터를 보면서 현실적인 해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이 든 사람 일자리가 늘면 젊은 사람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일종의 제로섬 게임처럼요. 과연 그럴까요?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연구가 아주 흥미로운 답을 줍니다. KDI 분석 결과가요, 정말 놀라웠어요. 민간 기업은 우리가 생각한 그대로였습니다. 고령층 고용이 느니까 청년 고용이 줄어드는 대체 현상이 나타났죠. 그런데 공공기관은 완전 달랐습니다. 핵심이 뭐였냐면 바로 임금 피크제였어요. 정년 연장이랑 임금 피크제를 같이 했더니 세상에 고령층이랑 청년층 일자리가 둘 다 늘어나는 윈윈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네, 바로 이 임금 피크제가 핵심 열쇠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이가 많은 근로자 월급을 좀 깎는 대신 고용을 보장해주고 그렇게 아낀 돈으로 청년들을 새로 뽑는 거죠. 그러니까 정년 연장의 부작용은 줄이고 세대가 같이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정책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이웃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한 발 먼저 이 길을 갔는데요. 거기도 그냥 정년만 늘려준 게 아니었습니다. 정년은 65세로 늘리되 60세가 되면 월급은 70% 수준으로 낮추고 중요한 관리직에선 내려오게 한 거죠. 혜택을 주는 만큼 비용 문제나 조직이 정체되는 문제도 같이 해결하려고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니까 이 문제가 단순히 정년이라는 숫자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게 보이시죠? 결국 우리 사회의 임금 시스템 전체를 근본적으로 뜯어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문제의 핵심을 그냥 딱 보여줍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연공서열, 그러니까 오래 일하면 자동으로 월급이 쭉쭉 오르는 문화가 엄청 강해요. 보세요. 30년 차 직원이 신입보다 월급이 거의 3배나 높잖아요? 일본이나 독일보다 훨씬 가파르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생산성은 비슷한데 나이 들었다고 월급만 계속 오르니까 여기서 정년만 5년 늘리면 인건비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대안으로 나오는 게 바로 직무급입니다. 나이나 짬밥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운지에 따라서 월급을 주자는 거죠. 이런 연공급 체계를 직무급 중심으로 바꿔야만 정년 연장이라는 큰 변화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문제죠. 이 모든 변화를 이루려면 결국 사회적인 합의, 컨센서스가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그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아까 그 16조 6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 이 표를 보면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길이 보여요. 그냥 5년 확 늘리는 대신에 10년에 걸쳐서 천천히 늘리면 5조 5천억 원으로 줄어들죠. 여기에 임금 피크제까지 더하면 1조 8천억 원, 그리고 성과평가까지 도입하면 1조 5천억 원까지 원래 비용의 10분의 1도 안 되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 문제만 해결한다고 끝은 아니죠. 이건 일종의 사회적 계약 같은 거예요. 고령층은 더 오래 일할 기회를 얻는 대신 그냥 자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생산성을 유지하고 또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다음 세대에 열심히 물려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모든 세대에게 이건 공정하다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게 바로 정부의 역할이고요. 결국 이 공무원 정년 연장 논쟁은요, 단순히 공무원들만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숫자를 60에서 65로 바꾸는 단순한 산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 기회의 낡은 시스템을 버리고 일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할 건지 그 판 자체를 새로 짜는 거대한 재설기의 시작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